줌왈트급 구축함 프로젝트가 종료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은 원래 건조할 계획이었던 32척 중 3척만 완성했습니다. 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미 정부는 예산을 초과한 군사 프로젝트들을 취소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취소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축함의 역사를 이해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줌왈트급 구축함은 1994년 SC-21 R&D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미 해군을 위한 21세기 육상 공격선으로 구성되었는데요. 몇 번 정도 이름이 변경된 후 미국은 마침내 DDG-1000 줌왈트급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게 되었죠. 줌왈트급은 노후화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들을 대체하고 향후 50년 동안 미국의 새로운 21세기 슈퍼 구축함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스텔스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자동화의 새로운 표준을 목표하여 선원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였죠. 또한 전함들을 대체하고 해군의 해상 화력 지원을 제공할 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구축함은 선박의 전면에 2개의 고급포 시스템을 장착하여 설계되었죠. 21세기 군함으로서 통합 전력 시스템과 토탈 선박 컴퓨팅 환경 인프라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로 가득 차 있었을 텐데요. 이 시스템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서 사용된 이지스 전투 시스템 대신 리눅스에서 실행하도록 설정되었습니다. 원래 미 해군은 총 32척의 건조를 구성했으며 각 선박의 비용은 약 13억 달러로 총 46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프로그램의 선박 수는 32척에서 24척으로 그 다음에는 16척으로 줄었죠. 2005년에 이르러 각 선박의 비용은 30억 달러로 늘어났고 해군은 건조할 선박수를 7척으로 줄였습니다. 그렇다면 줌왈트 구축함이 이렇게 비싸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줌왈트급 구축함은 알레이버크급 구축함보다 40% 더 크고 거의 16,000톤에 달하는 배수량으로 계약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자동화 계획 덕분에 줌왈트급 구축함은 95명의 선원만을 필요로 했죠. 이에 비해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에는 380명의 선원들이 탑승했습니다. 이러한 선원 수의 감축으로 수명 주기 비용이 크게 절감되어 각 선박의 건조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게 되었던 건데요. 하지만 비평가들은 이 95명의 선원 규모가 자금 조달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소된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디자인팀은 최소 선원 수를 수정하게 되었죠. 줌왈트급 구축함에 대해 알려진 가장 최신의 선원 규모는 에어윙 유닛을 포함한 158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줌왈트급 선박에 필요한 선원 수가 늘어나긴 했지만 이 숫자는 여전히 알레이버크급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맞죠. 하지만 줌왈트급 전함이 전투 중에 큰 피해를 입게 된다면 선박을 수리할 선원이 적기 때문에 비슷한 규모의 전통적인 해군 함정에 비해 생존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줌왈트급 구축함의 또 다른 비싸지만 매력적인 특징은 스텔스 기술이었는데요. 이 기술 덕분에 이 186m 길이의 군함은 레이더의 15m 정도의 작은 어선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비교하자면 줌왈트는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이 가지고 있던 레이더 단면적의 2%에 불과할 뿐이죠. 그것은 놀랍고 효과적인 기술력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 선박에 대한 스텔스 기술은 매우 비싸서 비평가들은 그것이 진정으로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특정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두 번째 무기를 발사하면 스텔스 기능이 심각하게 약화되는 문제가 있었죠. 거기에 더해서 전함들은 종종 무리지어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대부분 비스텔스 전함을 포함하게 되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박도 있었습니다. 스텔스 기능은 종종 어선, 유조선 등으로 붐비는 산호초 바다에서 압도적인 이점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스텔스 논쟁의 결론과 상관없이 줌왈트급 구축함의 스텔스 기능은 예산을 초과하게 된 큰 주요 원인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줌왈트급 구축함의 가장 상징적인 특징은 선박의 레이더 단면적을 크게 줄이는 텀브롬 디자인의 모양인데요. 그러나 많은 해군 전문가들이 텀브롬 설계를 가진 선박이 불안정할 것이라고 경고했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의 안전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텀브롬 디자인을 컨셉으로 한 첨단 전기선의 데모 버전인 CZ가 있었는데요. CZ에서 많은 테스트가 이뤄지고 줌왈트의 디자인은 항해 가치가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USS 줌왈트는 알래스카 근처의 시스테이트 6의 조건에서 폭풍을 뚫고 항해했습니다. 줌왈트는 일반적인 선체 설계에 비해 더 안정적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함선의 선장인 앤드류 칼슨은 나는 오히려 내가 있었던 다른 선박보다 그 배에 있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무알트급 선박이 불안정하다는 얘기는 접어두는 게 좋겠습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선 문제를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주무알트급 구축함은 LRLAP라고 하는 독특한 장거리 육상 공격 발사체를 특징으로 하는 두 개의 고급포 시스템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독특한 유형의 포탄은 추진체와 GPS에 의존하여 최대 100캐리까지의 목표물로 유도 발사가 가능해지요. 주무알트급 선박의 주된 역할은 해군 해상 화력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이 포들은 이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원래 각 LRLAP의 각발은 35,000달러로 추정되었는데요. 이 수치는 32척의 주무알트급 선박에 무장되는 것을 기반으로 한 것이죠. 하지만 계획된 구축함 32척 중 29척이 취소되면서 단가는 8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이르는 범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미사일과 비교하자면 100만 달러의 단가를 가진 토마호크 미사일은 15배의 사거리와 30배의 탑재 하중을 가지고 있었죠. 총 150개의 LRLAP 유도 발사체가 47만 7천 달러의 단가로 조달이 되었고 이후에 비용 문제로 인해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말았죠.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남은 주무알트급 구축함 3척은 포탄이 없는 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해상 화력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해군은 주무알트급 함선의 용도를 재변경할 수밖에 없었죠. USS 린든 B 존슨과 세 번째와 마지막 주무알트급 구축함에 전자기 레일건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황은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주무알트급 구축함의 단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넌 매커디 개정안에 대한 위반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개정안은 미국의 무기 조달 프로그램의 비용 증가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것이었죠. 이 개정안은 단위당 비용이 당초 계획된 비용의 25%를 초과할 때마다 미국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단위 비용이 추정 시보다 50% 초과될 경우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의 필수적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제출하지 않는 한 자동 종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2009년 1월 주무알트급 구축함의 단가는 5조 9천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미 해군의 최근 추정 시에 비해 81%에 달해 넌 매커디 수정안을 사실상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2009년 4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은 DDG-1000 프로그램이 당시 계획된 7척 대신 3척으로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최초에는 32척이 계획되어 있던 것이었죠. 사실 세 번째 주무알트의 건조는 거의 취소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스 아이언웍스 회사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완료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 해군은 오래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의 생산을 재개했고 현재까지 건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회계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6월 당시 주무알트의 12개 핵심 기술 중 6개만이 가능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주무알트급 구축함이 취소된 이유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새로운 시스템과 기술을 통합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이고 비용 초과 문제로 인해 원래 계획된 주무알트 함대의 90%가 결국 취소되는 운명을 맞은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겠네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누르시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